안녕하세요. 성공을 꿈꾸는 책의 홍민입니다. 투자 격언 중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을 구별해내는 것 또한 쉽지가 않고요. 또 많은 뉴스 중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좋은 책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시는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이상건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책은 경제학 박사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제학 박사들은 또 개인 재테크나 자산운용에 관한 책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예, 이 책은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환 박사가 쓴 경제를 보는 두 개의 눈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제목이 암시하는 바는 현재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투자를 할 때 한쪽 눈만으로 한쪽 면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두 눈으로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의 핵심 개념이 이 책의 서문에 등장합니다. 저자 이제 여기서 디바이드, 뭐 영어로 이제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전문 용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탈 현상 혹은 격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디바이드 현상이 발생할 때 그 속에서 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세 개의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바이드는요, 컨트리 디바이드, 즉 국가 간의 디바이드죠. 격차 현상을 말하는 건데 서구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더스트리 디바이드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과 2차 산업 간의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너레이션 디바이드입니다. 이제 세대 간, 즉 노년 세대와 청장년 세대가 이런 디바이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드를 잘 이해해서 그 속에서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저자는 평소에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있다라는 시각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나요?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다시 또 재점화가 됐는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평소에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상당히 부동산 투자가 앞으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부동산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안전한 자산이다 이런 편견에 빠져 있다라는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왜 그렇다면 과거에 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변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경제 성장입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구 증가. 뭐 당연한 얘기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이 더 필요해질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도시화의 진전. 뭐 60년대, 70년대 인호 현상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뭐 대도시로 이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도시화 현상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7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화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이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런 믿음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한 2015년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인 끝세대가 그러니까 6.25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끝세대가 75년생인데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주택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 대비 굉장히 비싼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르는 가격 상승세는 뭐 저자의 표현을 들자면요. 마지막 불꽃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반대로 또 유망한 곳은 어디가 있겠느냐. 뭐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 1인 가구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좋은 소형 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 국가 간의 디바이드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자는 어떤 국가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서구 국가들과 이제 아시아 국가들 간의 디바이드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역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제 중국이 기존에는 지금까지 수출을 통해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수 주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도시화가 아주 본격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 중국은 이제 사회체제가 정치체제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동산을 갖기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 부동산 투자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서 접근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그 종목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뭐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중국 주식이 많이 오를 때는 수출과 관계된 설비 투자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중국에서 중산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산층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여력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뿐만 아니라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들을 겨냥한 고가의 소비재 시장에 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최근에 또 금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금 투자에 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원자재 시장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나요? 일단 뭐 금 시장부터 말씀드리고 또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금은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안정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자체는 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첫 번째로는 금은 우리가 거래가 될 때 달러 베이스, 즉 달러 통화를 기준으로 거래가 되는데 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달러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경제력이 좀 지금 과거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또 금값이 상대로 올라가 보였던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일부 투기적 수요 요인들이 금에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 공급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고, 그래도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요. 네, 중국 사람들이 원래 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금에 대한 수준은 높아지겠지만 네.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아주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 원자재 시장, 1차 산업이죠.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차 산업의 반란이 온다.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늘고 있고 반면에 농업 생산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성장하게 되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자원의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서는 커다란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에는 저자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 투자 조언을 해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책 말미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아주 굉장히 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또 어차피 좀 중요한 얘기는 굉장히 진부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동산 자산에 너무 많이 몰빵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자산, 뭐 단기 자산, 현금 자산에 나누어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디바이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투자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드에 대해 살펴보고 이 저자가 제안하는 투자 포인트 이런 거 살펴본다면 조금 더 투자에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성공을 꿈꾸는 책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책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요. 좀 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